안녕하세요. 역학의 기초 제13강 김은동각과 구궁정의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한 지 한 2년 반 이상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그 2년 반 동안에 그 동양 역학계열에서의 여러 가지 도상,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의 도구를 선보이면서 그 유용성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계속 했는데요. 제가 격압요록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 격압요록은 그때 당시 용담계사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도상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었는데, 이 도상 자체가 제가 볼 땐 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이제 수레바퀴와 안에 있는 수레바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문항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정역 8개, 각 숫자와 첨간 지지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로 돌고 있는데, 일단 이 용담 8개도에 배치된 이 숫자 구조 자체도 어떤 한 특정 분야만 나타내고 있어서 이 전체가 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 제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하고, 그때 요건 이제 그렇게 격압유록,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것이 격압유록, 그 다음에 추배도 강좌. 그때 이제 도참비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흥미를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구독자 수를 좀 늘려보려고 한 거죠, 이때 이제. 예, 근데 추배도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했고요. 가지고 또 무의고국가 했고, 황금꽃의 비밀 같은 선도사상도 여러 걸 했었죠. 이런 연금술하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상당히 너무 복잡하다 느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독교 강좌를 상당히 했는데, 도마복음은 이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 요거 가지고 또 했습니다. 일단 이제 도마복음이나 또 뭐 카발라 계통은, 타로 같은 거는 이것도 역시 안쪽에 돌아가는 수레바퀴, 바깥에 돌아가는 수레바퀴,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거 했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개념도 너무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잘 적용을 8개 같은 게 없으니까 적용할 때 좀 애로점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고, 지금 요즘에 제가 기독교, 불교, 또, 용어 비결,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이 구궁정의도로 제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도구를 바꿔왔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궁정의도가 바로 기본적으로는 김은둥갑, 지금 오늘 강의를 하려는 김은둥갑의 구궁정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포진을 해놓은 거예요. 포곡을 해놨다. 그래서 포곡을 해놓은 기본 포곡도를 이렇게 제가 요 도를 가지고 하면은 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것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뭐 선도 이런 걸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유용성이 이게 상당히 낮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약점은 뭐냐면, 이 도는 지금 하나의 패턴으로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 안에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은 제가 일단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포기하면서 이거를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유용성이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이제는 그 김은둔갑에서 쓰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는 이 사주 추명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점을 볼 때 여러분이 사주 명리에 하시는 분한테 점을 보시면은 뭐 자신의 일생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그거를 보는 데는 사주 명리학이 괜찮습니다. 사주 명리학이 괜찮은데 요걸 보는데 사주 명리학이라고.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라는 건 전체적인 흐름, 뭐 10년의 흐름,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고 성격을 보고 이런 구조를 이렇게 보는 데는 괜찮다. 그렇게 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그러면 이게, 이 김은둔갑 같은 거는 뭐냐.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요게 이제 김은둔갑. 여러분의 여러분이 알고 싶은 어떤 가령 오늘 12시에 무슨 일을 봐야 된다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점단을 할 때는 사주 명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주 명리는 평생의 어떤 그런 운과 성격 구조를 이렇게 보는 거라, 이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주 명리학 자체는. 그렇죠? 아니, 전체적인 구조를 많이 설명을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점을 볼 때는 많이 쓰는 게 김은둔갑과 유김이라는 걸 많이 써요. 혹은 유김이라는 거 이렇게 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점 보는 방식 많이 있죠. 뭐 육효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주역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동전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만은 좀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김은둔갑이나 유김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김은둔갑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은둔갑도 나름대로 틀을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 이쪽 김은둔갑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셔가지고, 여기도 프로그램이 뭐 하늘도마뱀 뭐 이런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김은둔갑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는 여기 보니까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가령 뭐 하늘도마뱀 프로그램 같은 여기다가 이제는 자기가 보고 싶은 11월 7일 11시 48분에 어떤 뭐를 보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딱 치면은 쫙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이라는 거죠.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과학이다. 이렇게 과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논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가 있으니까 일종의 그 논리, 가설, 그 증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점을 보러 오셨을 때 쫙 뽑으면 그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점단 자체가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앞으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좀 더 구체적인 일을 이렇게 보는데 이걸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데 있어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돼, 이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좋지 않은 거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피흉 축일이라고 해서 흉한 건 피하고 길한 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김은둔갑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은둔갑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주 추명이 전체적인 국면을 보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은 치밀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고 문제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점단을 보려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이런 김은둔갑이나 유김 같은 거를
공부가 깊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깊게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논리가 돼 있어가지고 요걸 딱 보면은 요게 이제 포국이 된 상태, 김운동과 포국이 돼서 여기에 보면 뭐 팔문이 들어가 있고 팔개, 여기도 이제 팔개가 들어가 있고 팔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직부 팔장이라든가 천봉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 여기 이제 다 포진이 됩니다. 포진이 돼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는 천반지반,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나가죠. 천반이라는 게 하늘에 이렇게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수레바퀴 개념처럼 하늘의 수레바퀴, 땅의 수레바퀴 이런처럼 하늘의 하늘과 땅, 천과 지로 나눠서 천반지반으로 나눠가지고 포국을 해가지고 요 포국된 걸 가지고 어떤 전달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주식에 이번 주식에 무슨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곧 주식이 투자하면 돈이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는 전달을 할 때에 또는 어떤 집을 사야 되는데 또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파는 게 좋겠냐 팔러 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식의 구체적 전단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국,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 포국법만, 우리가 이제 빈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 포국법만 알면 돼요. 기본 포국법만 알면 되지, 이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김운동학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러니까 강좌를 하는 중에 기본적인 것만 저는 할 거니까 여기를 토대로 해서 계속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김운동갑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땐 김운동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김운동갑하고 유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만 저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할 정도만 약간만 공부를 한 거지 이 한 분야 공부하는데도 10년 이상 파야 돼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 빛의 육체를 몸에서 생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에 김운동갑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궁정의도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최종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요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걸 외워라 제가 늘상 추천을 한 거죠. 자, 그럼 김운동갑이 뭐냐? 부터 이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면 이렇게 다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포국된 거를 가지고 천반지반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팔문이라든가 직부 팔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성 같은 걸 다 포진을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점단을 내리는 거다 이런 거죠. 그때에 그것이 이제는 누구나가 다 그것이 공통 객관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객관화된 논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단이 맞으면은 이 이론이 맞다고 우리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맞다고 나온다. 이게 적중률이 그래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김운동갑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파가 있단 말이야. 파가. 그래서 파들이 많아가서 파들에 따라서 파가 숭상하는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이제는 우리는 360일이라는 기본적인 고기에 녹화하는 게 아니라 5와 4분의 1이 끼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파들이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여분의 날짜들을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파들이 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김운동갑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김운동갑은 뭐냐면 우리가 삼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점술인데 병법에 많이 응용이 됐다. 자, 요거는 유키백과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법에 많이 응용이 돼서 국가에서 배우는 것도 금하던 시기도 있던 술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운동갑은 삼식 중에 하나인데 삼식이 뭐냐면은 육임, 태을, 김운동갑 이것을 기을임 삼식이라고 그래요. 기을임 삼식. 그래서 기을임
삼식이다. 기울임 삼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울임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게 기가, 이게 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할 기자, 이게 기문둔갑이죠. 기문둔갑과 을은 뭐냐면 을은 태을을 뜻합니다. 태을. 그 다음에 임은 육임을 뜻합니다. 임. 임은 육임. 육임. 그래서 육임인데 여기서 이제는 태을은 하늘, 우리가 볼 땐 하늘의 그 어떤 그런 걸 주로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기문둔갑은 땅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고, 육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임 삼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울임 삼식, 그러니까 세 개의 식이다라고 하는 거, 삼식이다라고 하는, 자, 삼식. 그래서 기울임 삼식 중에서 지금 쓰는 게 뭐냐면은, 제가 태을은 많이 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기문둔갑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늘의 역할이 별로 크질 않으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하늘은. 그러니까 이 태을은 별로 많이 안 써요. 쓰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태을에 대한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서 짜여진 걸 못 봤다, 이게. 그러니까 기문둔갑과 육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육임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딱 넣어가지고 딱 치면은 그냥 육임 포국이 딱 나와. 그러니까 육임도 이게 있어요. 근데 태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문둔갑과 육임은 많이 쓴다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기문둔갑을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아주 겉에만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것만으로도 돼요. 몸에서 빈몸이 나오는 원리는 이 기본 포국만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할 때 맨날 백전백패했다가, 이게 황제 헌원이 그 하늘에 기도를 드려가지고 아주 오랜 기도를 드려서 9천년녀가 강림을 해. 7일간은 하늘에 제를 올렸는데 9천년녀가 강림을 해서 헌원 황제에게 이걸 알려준 거죠. 황제 헌원에게. 그래서 거기서 기문둔갑이 이제 병법에 대한 거니까 이 병법으로 유명한 제갈공명, 강태공, 뭐 장량, 유백온. 유백온은 누구예요? 유백온은 그 명나라 그 주원장을 보좌하던 그 책사였죠.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했다. 그런데 현재는 사주와 전복술로서의 기문둔갑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기문둔갑은 원래 방위술이다라고 하는, 방위술이고, 이래서 각 방위상의 기운을 다스려 목적한 것에 대한 운을 최대한 상승시켜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피용 축일하는 거라 이거죠. 실제적 그래서 이렇게 방위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거를 중국적 기문둔갑이라서 영국이라고, 영국. 그러니까 홍국과 영국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제 기문둔갑이 이제 영국이라는 게 있고요, 홍국이라는 게 있는데, 영국은 이렇게 방위술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영국인데, 이건 중국식 기문둔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홍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한국에서 발전한, 조선시대부터 발전한 게 홍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사주 추명 논리를 결합을 해서 숫자로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것은 홍국은 한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의 뭐 서화담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 해가지고 만들어냈다 이거죠. 만들어내서 요 분들이 이제는 전수를 해서 우리 한국의 기문둔갑은 홍국으로 이제는 많이 본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개인적인 그게 아니니까 홍국은 사실 필요 없어. 영국만 조금 알면 돼요. 그래서 기문둔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홍영기문, 바로 이것이 중국식 기문둔갑의 홍국수. 그러니까 이게 홍국이죠. 홍국기문이죠.
홍국기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창사된 거. 그러니까 화담 서경덕 선생이 창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는 그 일련 신수를 보는데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홍연기문은 홍연진결과 홍연정결이라는 두 가지 계통으로 전수되고 있어서 유명한 그 선생에 대한 뭐 유래웅, 뭐 이을로 뭐 이런 선생이 유명하다. 이렇게 홍연기문이라는 게가 이제 한국에서 그 한국의 그 사주 추명학, 개인의 운명학과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그 병법에 대한 거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개인의 그 운명과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게 홍국인데, 요 홍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거라, 이거. 서경덕 선생 같은 분에 의해서 정립이 된 거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영국을 보는 거지, 홍국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문등갑이 종류가 많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정기문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문. 이런 것도 이제는 귀문등갑 종류의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360일이 아니라 365와 4분의 1이다 보니까 5와 4분의 1을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 역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초신적기를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초신적기가 아니라 진전역이라는 그 새로운 그 역법 체계를 사용을 하니까, 하면서 여기는 또 후천팔계가 아닌, 후천팔계가 뭐예요? 문왕팔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문왕팔계잖아요. 문왕팔계인데 문왕팔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복희팔계를 쓴다는 거죠. 정기문은. 자,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투파기문인데 이건 일본에서 주로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삼원기문이라는 게 있는데, 삼원기문에는 이 사람들은 천봉구성이나 직북팔장을 아예 쓰지 않는다. 지금 제가 여기 올려놓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천봉구성과 직북팔장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천봉구성과 직북팔장의 포국 자체를 안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 포국 기본 자체가 삼원기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원공술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발전한, 그래 내공문 선생이 전하고 있는 기문등갑. 그래서 구성기학으로 더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추명이 점단하시는 요즘에 많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학이라는 거. 여러분이 구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학이죠. 구성학.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원공술이라는 게 구성학 계열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구성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력이 좀 상당히 강하다, 좋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구성학이라는. 그래서 이 구성학을,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으니까 구성학을 많이들 배우셨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년 전에는 구성학을 많이 배우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성학을 배우는데, 이 구성학도 기문등갑의 일종이라는 거죠. 거기서 나온 가볍게, 주로 일본에서 발전한 걸 국내로 수입을 해와서 지금 이걸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 이렇게 점단할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쪽으로 안 하니까 대강 이렇다 이거. 그다음 유시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유백원 선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원장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한 분인데 아주 유명한 책사야죠. 병법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음방기문, 그 다음 자평둔갑도 사람의 자평이라고 하는 것이 명리학을 거의 만들다시피 하는 분이시니까, 이거는 기문등갑과 자평 명리학을 합해놓은, 그렇게 한 거니까, 요것도 홍국기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이렇게 개인의 운명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기문법칙이라는 게 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문 종류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각각의 논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각각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각 논리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파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점단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선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문등갑, 자, 여기까지가 기문등갑의 종류가 많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김은둔갑은 홍국과 영국 두 가지 포국이 딱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홍국, 그래서 그 홍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수, 개인의 사주 추명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드는 게 홍국기문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한 거죠. 서하담 선생 개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주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영국은 뭐예요? 어떤 방위수를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당면한 현실 문제에서 축일 피용을 추단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데, 시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오후 3시에 무슨 일을 보러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데, 서쪽 무슨 부동산 중개소에서 뭐를 거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성사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울에 앉아있는데, 부산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그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면은, 뭐 갈 필요가 없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김은둔갑으로 따져가지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3시 약속인데 네가 5시 하면 좋으니까 5시에 가라면 5시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피용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시면 휴가니까 5시는 뭐 길하니까 그 시간을 바꾸세요.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이다라는 거죠. 이 기문이라는 게. 그래서 영국 기문 포국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궁도를 바탕으로 요게 이제 일단 구궁도를 요게 자, 영국 기문.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우리는 홍국구변 안 합니다. 개인의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영국 기문 포국법 요거를 기초로 여기도 깊이 들어간 건 아니. 천봉구성과 직북팔장을 안 쓰는 거니까 여기 천지반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구궁도로만 알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기문 포국법은 구궁도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천지반으로 나눈 뒤에 그 다음에 팔문, 그 다음에 천봉구성 직북팔장 순으로 포국해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포국하면은 아까 요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요런 프로그램으로 딱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구궁도를 기초로 한다니까 구궁도를 알아야죠. 근데 제가 여기 그려놓은 이 구궁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는 구궁 정의도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원래 기본 구궁도, 김은둔갑의 구궁 정의도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이거는 구궁 정의 일종의 이름을 다시 쓰면 종합도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만들어낸 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원래 구궁 정의도는 요거다. 그러니까 여기 구궁 정의도에 보면은 요게 기초로 해서 요거를 천반과 지반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기초로 하는데, 요게 그럼 뭐냐? 요 기초가 돼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8개는 뭐가 들어가 있다? 8개. 자, 이 구궁 정의동의 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8개가 있다. 그렇죠? 8개가 있는데 무슨 8개냐? 문항 8개다라고 하는 거죠. 문항 8개, 문항 후천 8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자체, 문항 8개 자체가 하도와 낙서에 하도로는 8개로 들어와 있고, 낙서는 수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요거. 그런 개념으로 문항 8개, 문항 후천 8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낙서의 수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낙서의 수가 배치가 돼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2고, 여기는 7이고, 6이고, 1이고, 8이고, 3이고, 4고, 9고, 5고, 이런 식으로 낙서의 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구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백구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요. 자백구성. 그러니까 그냥 구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구성이라고 하는데, 페을구성 같은 것도 있고, 천봉구성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하려니까 자백구성으로 그냥 해본다 그러죠. 그래서 자백구성, 그러니까 자백구성이다. 자백구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자백구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흙토성 이거죠. 자백구성이 흙토성,
금성, 이흑토성, 칠적금성, 육백금성.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게 뭐야? 백과 자잖아. 구자화성, 일백수성, 오왕토성, 팔백토성, 삼백목성, 사록목성. 이게 자백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백구성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8개가 들어가 있고, 8개는 뭐가 들어있어요? 문화구청 8개는 손계, 리계, 공계, 태계, 건계, 감계, 간계, 징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2지지가 들어가 있어요. 12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본래의 구궁정의도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뭐를 더 추가를 했냐면은 팔문과 태열 구성을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게 더 많은데 뭐를 했냐? 팔문과 태열 구성을 플러스 했다. 그럼 팔문이 뭐냐? 자, 팔문은 여기다 팔문 들어가 있는데 팔문이 뭐다? 팔문이 자, 여기 보면은 두문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요게 두문이구나. 여기 두문, 경문, 사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문, 여기 사문. 그 다음에 경문, 괴문, 생문, 휴문, 상문, 두문. 이렇게 8문을 포국했어요. 8문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8문,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가 추가를 한 게 제가 뭐를 추가했냐면 태열 구성을 추가했어요. 태열 구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요. 자, 요거는 한자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소요. 그 다음에 천을. 이것은 태열 구성을 제가 더 넣은 거예요. 제가 더 넣은 걸 말씀드리니까 천을. 그 다음에 섭제, 함지. 이게 태열 구성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태열 구성입니다. 한지, 첨부. 제가 해보니까 요게 유용성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 짙은 청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요게 그 태열 구성. 요게 태열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짙은 청색으로 한 게 태열 구성이다. 태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태열. 태음. 그 다음에 헌원. 요게 태열 구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태열 구성이 이렇게 청색으로 쓰는 게 이게 헌원, 소요, 그 다음에 천을, 섭제. 요게 태열 구성이구나.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해놓은 것이 경문, 사문. 이게 문이 들어가 있는 거 팔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 제갈공명하고 사마중달이 군대 앞에 놓고 세워놓고 어떻게 돼? 이 팔문법으로, 그러니까 팔계진 가지고 지금, 서로 하나 테스트하면서 서로 지략을 겨뤘잖아요. 이게 팔문법을 가지고 한 거야.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오고, 어디가 사문이고, 어디가 생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팔문 배치를 해서 포진을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했잖아요.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기 제갈공명하고 저기 하는 거. 그거가 이 팔문과잖아요. 병법에 쓴 것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팔문과 태열 구성을 더 합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왕이면은 24절기가 들어가는 거를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기문둔갑을 먼저 배우려면 24절기가 배치가 되고 24절기가 각각 15일씩인데 이 15일을 5일씩 잘라야 되는데 왜 5일씩 자르냐면 하루가 12시간이니까 5일이면은 5일이 60시간이 되는 거예요. 5일에 60시간이 5일이면 6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60갑자에 배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이 그러니까 355잖아. 355니까 천지인 해서 이것이 355 10 그래서 천지인 해서 1005일 지5일 인 5일 이렇게 해서 60갑자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절기의 천지인
천지인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배당하면서 이 숫자 이 수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건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간에서의 점단을 해야 되니까 그 구체적인 시간에서 점단을 할 때에 우리가 입춘에 뭐 여기 5국이다, 뭐 동지의 7국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백로의 3국이다 이런 식의 그 개념을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체적인 시간에 있어서 점단을 할 때는, 김은등갑에서 할 때는 이 그 24절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4절기에 각각의 숫자 배치가 어떻게 돼, 어떻게 진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8이라고 하는 거는 8이 갑자가 시작된다네. 갑자, 을축, 병이나 이렇게 쭉 나갈 때 갑자가 8수에서 시작돼. 8. 그러니까 여기 800토성이 갑자다 이런 뜻이. 5는 여기 중어는 5는 5일 때 갑자가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간대에 있어서의 그 60갑자를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도느냐, 그러니까 양둔이냐, 음둔이냐 하면서 이런 걸 따지면서 이 김은등갑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24갑자, 아니 24갑자는 24절기에 대한 개념은 포국을 하면 좋다. 24절기도 이렇게 포국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4절기를 쭉 넣어놓은 겁니다. 자, 24절기를 여기다 넣어놨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24절기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여기 지지를 넣어놓고 지지의 오행수를 제가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구궁정의도라고 제가 해놨는데, 사실 구궁정의 종합도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쓰니까 해석하기가 쉽더라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영국기문에서, 지금 영국기문에서 빠져있는 게 천봉구성과 직부팔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예 배치를 안 했다. 사실 이거는 천봉구성과 직부팔장은 의미가 없고, 천봉구성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직부팔장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육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동청용 서백호 할 때 여기서 요런 개념이 직부팔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직부팔장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것도 천봉구성과 직부팔장은 이런 거는 알면은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이거 싹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국을 한다면 직부팔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그 직부, 자 여기 이렇게 듭니다. 직부, 등사, 태음. 여기 보면은 직부팔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양둔절이면은 직부, 등사, 태음, 육합, 그 다음에 구진, 주작, 구지, 구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음둔이면은 직부, 등사, 태음, 육합, 백호, 구진이 아니라 백호, 그 다음에 주작이 아니라 현무, 현무를 넣는다 이거예요. 현무. 그 다음에 구지, 구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부팔장을 할 때 양둔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양둔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음둔이다. 그런데 양둔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양둔이고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음둔. 그러니까 봄, 여름은 양둔이고 그 중간을 딱 잘라서 그렇게 양둔 이렇게 그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는 거냐, 19, 8, 7, 6, 5, 4, 3, 1 이런 식으로 저기 들어오는 거냐,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백호, 청룡 뭐 이런 게, 백호가 이렇게 있죠. 백호. 그렇죠. 백호가 들어갔죠. 백호, 현무, 주작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사신도 개념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게 지금 청룡 같은 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가 그 필요하긴 한데 이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려라. 직부팔장은. 그 다음에 천봉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기가 있어요. 뭐 천봉, 뭐 천임, 천충, 천보, 뭐 천령, 뭐 천예, 뭐 천주, 뭐 천심, 뭐 천금 이런 식으로 이제 천봉구성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복잡하다 이런 거예요. 복잡해서 이런 거 다 버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직부팔자가 총본 구성은 아예 버려요. 그런데 귀문둔갑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귀문둔갑을 쓰시는 분 중에 삼원 귀문에서도 총본 구성과 직부팔자가 아예 안 써.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다. 근데 우리가 하는 데는 빈몸을 행상 이치를 탐구한다는 데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버리고 대신에 뭐냐면은 그 육신 그 개념, 그러니까 동청룡, 서백호, 남주자, 북현무에다가 중앙에 뭐요? 구진, 등사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두면 좋은데 그것은 육임론에 있으니까 육임의 그 12신장론에 있으니까 육임 12신장론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그 육신론 설명하기로 하고 요 귀문둔갑에 대한 구궁정의 종합도 요거를 요런 방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 포국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 문왕 후천팔계에다가 낙서일수에다 자백구성에다 12지지, 팔문, 태을구성, 그다음 24절기 이렇게 표진을 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뭐 다 외울 필요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돼요.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요거 가지고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요즘에 여기에서 해보기 쉬운 건 뭐냐면 구성학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발전을 시킨 구성학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포국해 놓은 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구성학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성학 같은 걸 하고 싶으신 분은 요런 빈몸 원리도 하시면서 그것도 재미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문둔갑의 기본 포국법.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놓은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그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